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려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하며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김 위원장 사망설, 건강 이상설 등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정말 부끄럽구나. 난감하네. 난감하네. 참고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2일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절이었던 어제 5월 1일에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은 지난 20여일 동안 태영호와 지성호, 4.15 총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최근에 있었던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 이상이 생긴 것은 맞다. 15일 태양절,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에는 무조건 참배를 해야 하는데 사진 한 장 안 찍었다는 건 일어설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노동신문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 동정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태영호 당선자는 김정은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마음 놓고 나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탈북자 출신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을 주장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최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한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주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 쪽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쇼크 상태에서 사망한 것 같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1%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100% 사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중엔 북한이 김정은 사망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미래한국당 지성호 비례대표 당선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기정사실로 한 채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이나 숙부인 김평일, 그리고 동생 김여정 세 사람이 김정은의 다음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김여정 쪽으로 가능성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후계자 얘기까지 거론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반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자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 가능성은 0.0001% 이하일 것, 나름 여러 출처를 종합해서 내린 판단이며 김정은은 조만간에 짠 하고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은 태영호 당선자가 주장하는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스파이다 라는 아주 시원한 핵사이다를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4.15 총선에서 낙방한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도 지난 27일에 있었던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위독하다거나 사망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무엇보다 한미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 한다. 사실 북한 정보를 가장 꿰뚫고 있는 것은 미국보다 우리 한국 정보기관이다. 지상은 완전히 한국이 파악하고 있고 하늘은 미국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위독설이나 사망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적인 활동은 지난 11일 정치국 회의 참석 이후 전무하기는 하나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놓고 태영호 당선자와 김병기 의원이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태영호 당선자를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태영호는 스파이라면서 지적을 하더니 29일에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20대 이후 대부분의 생을 안보 라인에서 보냈던 제가 20대 이후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험담하는데 대부분의 생을 보냈을 분에게 한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핵사이다를 날리니, 그러자 또 태영호 당선자는 동료 의원이 스파이 같은 지나친 표현까지 써가며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김병기 의원의 주장은 수많은 탈북민에 대한 공격이고
이분 주장대로라면 고위 탈북자들은 무조건 조용히 입 닫고 살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었는데요. 아니 태영호 당선자의 말대로 북한에서 살다가 탈출한 탈북자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 확인되지도 않는 출처도 밝히지 않는 이상한 정보를 흘려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김정은이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회 혼란을 조장한 이 두 탈북자를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 출처가 있다고 하잖아요. 출처가. 근데 밝힐 수 없는 출처. 그러면 북한에 간첩을 심어놨다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면 엉터리 정보를 접수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든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앞으로 얼마나 거짓 정보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금 당선자 신분일 때 탈북자 지성우와 태영호 당선자는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런 식으로 국론 분열, 유언비어 유포, 그리고 정부 발표를 부정하며 상상력을 발휘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앞으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된다면 면책특권이랑 방패를 이용해서 정부와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까? 하지만 반대로 좋은 점은 있겠죠? 그동안 보수 유튜브를 통해 탈북자들의 얘기를 고지곳대로만 믿으셨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이거 믿어줬다간 개망신만 당한다 이런 분별력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문재인 대통령 진짜 어머니는 북한에 남아있는 이모다. 문재인 대통령 나이도 가짜다. 어릴 때부터 난파된 간첩이다 라면서 얼마나 유튜브에 떠돌아다녔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말들이 대체 어디서 나오나 싶어 좀 찾아봤더니 아니 글쎄 고작 한다는 말은 탈북자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정확한 출처나 근거 같은 게 없이 그냥 누가 그렇더라 이런 식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카더라 아님 말고 즉 앞으로 태영호나 지성호 이런 탈북자들이 국회의원이 됐으니 미래통합당이나 수구 세력들 입에선 빨갱이 타령하기에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출처도 없는 탈북자들 얘기만 듣다가 망신만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반성하는 분들도 곧 늘어나실 거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그래도 굳이 믿으려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나치 깃발 휘날리는 극우 세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찌되었든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엔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의 어항 강철환TV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김정은이 20일째 안 보이고 있고 김정은의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위독한 상황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김정은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자, 이 정상이 아닌 시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김정은이 스스로 판 무덤인데 그것은 바로 이미 김정은은 죽은 목숨이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5가지로 제가 분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김정은을 지키는 허위사령부는 김씨 정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 그 마지막 보루를 김정은이 없앤 겁니다. 자, 그 전에 국가보위성 지휘부를 쑥대밭을 만들고 인민군 총정치국 지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거기까지는 이제 북한이 견딜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허위사령부는 단 한 번도 검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사령부가 쏟게 되면 이거는 북한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허위사령관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형제보다 더 진한 피를 나는 그런 사람들이 허위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우리 강철환TV가 특정 보도했지만 윤모 사령관을 강건 군관학교에서 허위사령관을 총살했습니다. 이때 북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김정은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이걸 짐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허위사령관 하나만 죽이면 사실은 그것도 충격인데 이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허위사령부에 100명 정도의 대작급 이상의 그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거의 99명을 물갈이해 버렸습니다. 다 수용소에 보내거나 죽이거나 없애버렸습니다. 99명을. 자, 그러면 허위사령관 하나가 빠지면 밑에 간부들이 있으면 이거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허위사령관을 했고 그 부하들이다 보니까 그걸 못 믿어가지고 지휘부 99명을 완전히 물갈이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세력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경험의 노하우를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김정은의 경호부대 자체가 붕 뜬 겁니다, 완전히. 붕 떴어요. 이건 완전히 지금 그 적에게, 적들이 하고 싶은 그 마지막 보루인 이 10만 경호부대를 김정은 스스로가 지금 붕괴시킨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강철한 TV가 특정 보도 또한 이 10만 경호부대에 신종 코로나가 유입되면서 수포 전파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이라는 것은 쌍으로 오기 때문에 김정은이 살육하온 사령관 이외에 지휘부가 박살나고 이 흐트러진 상황 속에서 신종 코로나가 유입이 되면서 통제 불능으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경호부대 10만이 너무 비대하고 이 잘못 건드리게 되면 얘네들이 김정은을 겨냥해서 총구를 돌리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네 번째 이유죠. 평양에 있기가 힘듭니다. 바로 원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호부대가 지휘부가 바뀌면서 믿을 수가 없는 데다가 이제는 그 경호부대 자체가 지금 그 스포 전파자가 돼가지고 이 신종 코로나의 오염덩어리가 됐는데 어떻게 김정은이가 온전하게 거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반체제가 실패하는 이유가 과거에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가 이 경호부대 시스템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이거는 전 세계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차우세스쿠가 이 김정일의 경호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려고 하다가 이제 죽었고, 리비아의 카다피도 바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북한의 경호 시스템을 들여왔지만 결과적으로 붕괴됐습니다. 자, 그만큼 북한의 경호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운 그런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을 누가 쪽박을 깬 겁니까? 바로 김정은 본인이 쪽박을 깬 겁니다. 그래서 허위사령부를 호문을 때부터 이미 김정은은 죽은 목숨이었고 이미 사라진 겁니다. 지금 허위사령관을 처형한 지 작년 9월에 처형한 지 불과 이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김정은 체제에 진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북한 주민 300만이 굶어 죽어도 이 경호 체계가 완벽하게 되면 김정은은 죽을 일은 없어요. 하지만 김정은이 지금 죽을 위기에 빠진 것은 바로 김정은 스스로가 자행한 바로 이제 그 악수 때문에, 자기 무덤을 판 그 악행 때문에 결국 김정은 스스로가 죽는 겁니다. 다 독재자가 몰락할 때, 독재자가 단두대에 올라갈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군주론의 마키아벨리가 말을 했습니다. 독재국가의 군주는 멀리 있는 인민보다 가까이에 있는 축군들을 잘 통제하고 잘 관리하는 게 그 군주의 수명을 오래가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김정은은 어설픈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 멀리 있는 인민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축군들은 너무나 많이 죽이다 보니까 이거는 바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무덤을 파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바로 김정은이 자행한 허위사령관 총살로부터 비롯된 사건이고, 이 사건이 수습되지 않으면서 지금 김정은의 목숨은 경각에 이르렀다. 김정은 목숨뿐만이 아니라 김여정, 이설주, 현성월이 쌍으로 다 지금 어디 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허위사령관 처형이 그때 이미 김정은은 죽은 목숨이었다. 이걸 오늘 여러분께 밝히는 바입니다. 자, 우리 강철한 TV를 구독해 주시고 또 강철한 TV가 론칭한 멤버십 가입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생생한 북한 내부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